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아 보이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아침에 너무 많은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실감이 나질 않네요. 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강은 모두 같은 바다로 모이게 돼 있어.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이끌어준 결과라고 생각해. 당신은 소문과 많이 다른 사람이네요. 예를 들자면?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다. 신비주의다. 독약에 집착한다. 그리고 선임가주를 독살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요.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더라. 외부에서 계속 수호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 리나시타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어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야. 실패를 거듭한 끝에 황룡 명정에 있는 한 친구한테서 네 소식을 듣게 됐지. 황룡의 친구가 있다고요? 황룡의 모든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한 사람의 소나기로 모이게 되거든. 내 친구가 누굴지 한번 맞춰보겠어? 그럼 왜 소문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거죠? 나머지 소문은 전부 사실이니까? 역시 이 정도로는 널 놀래킬 수 없나 보구나. 하지만 농담은 아니야. 피살리아는 늘 명식의 속삭임 속에 있어. 마음에 빈틈이 생기는 순간 자아를 잃은 꼭두각시로 변하거든. 피살리아 가주의 후임식은 후임자가 직접 만든 독약으로 정신을 잃어가는 가주에게 영원히 깨지 못할 꿈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그 소문도 내 후임식에서 일어난 돌발 사고 때문에 생겨난 거지. 그 전통은 얼마나 오래됐나요? 몇백 년간 대대로 이어져 왔어. 바깥 사람들은 나를 독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피살리아의 모든 가주가 독약이나 다름없어. 난 현임 가주니까 그중 가장 강한 독일 뿐이지. 여기가 바로 과거에 있었던 아카데미의 지하야. 소노라의 경계는 이 중앙에 있어. 남은 길은 걸어서 가자. 이상한데? 여긴 원래 장상이 없던 곳이야. 근처에 무음구역도 없었고. 설마 중앙의 소노라에서 온 건가? 여기에도 꾹꾹 보고가 있네요. 처음 보는 것들이네. 몇 마리 남겨줄 수 있을까? 어디 쓸 건지는 안 물어보는 게 좋겠어. 이 앞길은 걷기 쉽지 않을 거야.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흑조가 수도회가 건설한 최고의 아카데미인 이 아비놀륨에 발생했어. 성녀가 시련을 통과해 대관식을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열렬한 신앙심으로 가득 찬 날이었지. 흑조가 강림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사람들은 과거의 아비놀륨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만 알았지.
거기서 퍼져나왔어야 할 흑조가 사라져버린 건 전혀 몰랐어. 하지만 그 원인은 밝혀낼 수 없었고 다들 점점 잊어버리게 됐지. 그때 나는 가문 내 평범한 구성원이었고 아카데미 외곽 수역의 관람선에서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어. 그리고 나중에 티르바인과 공명하던 중 소노라 내부의 일부를 보게 됐지. 누군가가 아카데미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두 번째 흑조가 퍼지지 않도록 막았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맞아. 그 사람이 카르티시아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저번처럼 수호신이 한 일일 수도 있어. 그 성녀를 믿고 싶다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은 느껴지지만 그런 꽃밭 같은 생각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명식은 마음의 가장 약한 곳부터 빈틈을 타고 들어오기 마련이거든. 물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모든 믿음을 쏟아붓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잖아. 안 그래? 바닷속 세상에 빠지고 싶은 거야? 숨 막히지? 독이여, 시면을 삼켜라. 시면 속으로 저 숨겨진 위험. 원하는 건 늘 우연히 손에 들어오곤 하지. 앞쪽이 바로 소노라의 경계야.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해. 수호신이 전달한 정보 조각에는 티르바인만이 소노라를 열 수 있다고 했어. 그 티르바인을 뽑을 수 있는 건 진짜 성녀뿐이고.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성녀는 이미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었죠. 그래서 다른 수호신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모두 거절당했지. 다행히 네가 나한테 희망을 줬지만. 왔군요. 월계관을 쟁취한 자. 안녕하세요. 전 카르티시아예요. 당신은 누구시죠?
칸타렐라 비살리아. 피살리아 가문 사람이군요. 여러분도 수도와 대립하고 있나 보네요. 카니발에서 성녀의 공연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나랑 비슷한 나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야. 저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해답을 계속 찾고 있고요. 이 검은 수호신이 자신의 힘을 봉인한 신권의 검, 티르바인, 맞죠? 넌 이 검을 모를 텐데? 여러분이 소노라로 들어올 때 머릿속에 기억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 검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칸타렐라도 티르바인과 공명을 시도하는 사람은 정보 조각을 볼 수 있다고 했었어.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제가 누구의 공명자인지는 이제 알 것 같네요. 제가 수호신의 공명자가 아니라는 건 그럼 성급히 결론부터 내리지 마세요. 이런 걸로 당신이 명식의 공명자라는 것도, 당신이 명식의 공범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네? 수호신과 명식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을 줄이야. 그리고 두 번째 흑조와 이 소노라의 형성까지. 그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아까 더해진 기억 속에 또 다른 두 개의 검이 있었어요. 이권의 검, 호그니스, 그리고 인권의 검, 아우티르. 맞아요. 당신도 봤나요? 세 개의 검을 그에 맞는 석자에 넣으면 메인탑 앞에 있는 봉인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보들이 떠오르는 건 제가 이렇게 행동하길 바라는 명식의 의도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여기 주저앉아서 생각만 하기보다 지금 가진 단서를 가지고 움직여봐요. 성녀. 그냥 카르테시아라고 불러주세요. 전 가짜 성녀니까. 난 수호신과 가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여태껏 기다려왔어. 함정이 있다 해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마지막 해답에 맞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길을 비켜서 나랑 방랑자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때? 두 분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가 거절해서는 안 되겠죠? 죄송해요. 두 분의 결의를 제가 과소평가했네요. 티르바인을
제 뒤에 있는 석자에 넣으면 돼요. 그럼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카르티시아에게 했던 말은 그런 성격에는 꽤 효과 있는 처방이었지. 안 그래? 괜찮으세요? 이 공간의 중력은 정상적인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요. 저도 중심을 잡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잔상과 흑조, 그리고 유적 자체요. 우리의 믿음이 뒤집혔음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겠지. 그때 내가 봤던 장면이랑 똑같아. 일단 이곳에 적응하실 때까지 파움한테 가죠. 제가 곤돌라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인승이네. 깜빡했네요. 과욕은 벌을 부른다고 하지. 아마 파움이 먼저 거절할 거예요. 두 사람 먼저 가도록 해. 혹시 아까 칸타렐라가 지상에서 한 말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 공명 어빌리티는
너무 미약하고 소노라 주위엔 늘 수많은 잔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항상 제한된 구역만 탐색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항상 제 자신이 누구일지 추측해보곤 했죠. 그 답이 두려운 건가요? 두려워요. 하지만 답 자체가 아니라 그 답을 영영 곧 영역 폭포에 도착해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죠. 긴장돼요? 당연하죠. 저번에도 여길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실례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 앞길은 아주 잘 보이니까. 또 흑조 가시덤불이네요. 그런데 조각상 속에서 아주 강한 울림 에너지가 느껴져요. 네, 아마 수도의 울림의 불씨일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초대 수자께서 그걸 이용해 첫 번째 흑조를 정화하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남은 흑조가 울림의 불씨를 가둔 것 같아요. 울림의 불씨와 연결된 잔여물들을 전부 제거해야 불씨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울림의 불씨를 이용하면 가시덤불을 태울 수 있을 거예요. 명식이 흑조를 만들었다면 포포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포의 상태도 안 좋은데 함부로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남은 흑조가 있네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남은 흑조로 형성된 가시덤불이에요. 여기는 파움도 지나갈 수 없겠네요. 일단 내려서 방법을 찾아보죠.
여행 중에는 서프라이즈가 많네요. 이 전환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됐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 성공했어요. 이 중력 전환기를 돌리면 방랑자한테 적용되는 중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갈 수 없던 곳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내게 맡겨줘. 효과가 있었으면 헛점이군. 한 번 더. 내 알을 울려 퍼져라. 빛에 이끌려. 서두르죠. 흑조의 오염이 돌아오기 전에 다른 조각상의 정화도 끝내야 돼요. 파움이 저희를 부르고 있어요. 가시죠.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흑조를 제거한 뒤로 혹시 불편한 곳은 없나요? 네. 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로
제가 누구의 공명자인지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네요. 그래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너무 깊이 생각하진 마세요. 그리고 곧 영육폭포를 지날 것 같은데 꽉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진작에 알려주셨어야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 과거가 남겨진 증표. 여행 중에는 서프라이즈가 많네요. 뜻밖의 발견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중력이 뒤바뀐 건 흑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저희가 오는 길에 본 것들은 잔류한 흑조밖에 없었던 걸까요? 수로의 강물이 바로 이전의 흑조니까요. 수로 안에서 중력뿐만 아니라 그 성질까지 바뀐 거죠. 아까처럼 일단 배에서 내려보죠. 위에도 있어요. 이 거리라면 왕복할 시간이 부족하겠는데. 중간에서 공명 어빌리티를 발동해 동시에 정화하는 건 어때요? 범위가 모자랄 거예요. 근처에 있는 흑석 장치로 제 공명 어빌리티를 잠깐이나마 강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걸 찾아보죠. 뜻밖의 발견이네요. 바로 이 흑석 장치예요. 내게 맡겨줘. 효과가 있었으면. 집중해. 이번엔 분명 성공할 거예요. 효과가 있었으면. 헛점이군.
내게 맡겨줘. 레알이 울려 퍼져라. 빛에 이끌려. 괜찮아요? 네, 조금 힘이 빠졌을 뿐이에요. 이제 울림의 불씨를 가지러 가세요. 이 앞이 첫 번째 섭자가 있는 구원의 탑이에요. 구원? 네, 수도회의 교리 중 하나에서 따온 거죠.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 저는 깨어있는 악당이 될지언정 아무것도 모른 채 헤매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과거를 완전히 잊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반드시 답을 찾고 싶어요. 그래야만 지금 제가 기억하는 일들을 어떻게 마주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제가 정말로... 전 강해요. 그때가 되면 절 걱정해주는 지금의 당신을 꼭 기억할게요. 제가 칸타렐라를 데리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좋아요. 파움, 부탁할게요. 오는 길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친 사람이라도 있어? 진짜? 무섭게 웃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받아둬.
티르바인을 넣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최고의 상태로 재정비해두는 게 좋겠어. 이제 그대에게 각성에 가시던 불은 필요 없습니다. 최초의 바다에서 만든 이 면류관이 새 생명을 부여할 것이니. 플레르 드 리스, 신의 총애를 받는 완벽한 자여, 그대는 깊은 바다 수도회의 계율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온 마음으로 맹세합니다. 구원, 연결, 향상, 이 세 가지 교리 중 그대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신의 검이 되어 악을 징벌하고 입술로는 선을 찬양하며 공경에 빠진 이를 구원할 것입니다. 신을 대신해 그대에게 이 면류관을 내립니다. 정의의 피가 영원히 마르지 않기를. 의식에 따라 그대는 이제 천국과 인간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유일무이한 경청자이자 대변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성녀 플레르 드 리스. 신 외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대를 무릎 꿇릴 자 없으니. 너 또 뭘 던져놓은 거야? 이렇게 복잡하고 큰 주파수를 어떻게 소화하라고? 나야말로 묻고 싶거든. 갑자기 엄청 커다란 푸른 공이 나한테 떨어지지 뭐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티르바인을 석좌에 넣어서 그런가? 이제 생각났다. 금주에서 만난 그 커다란 녀석처럼 부자연스러운 냄새야. 금주의 수호신. 이 작은 에코의 말대로라면 네 성은에 들어간 주파수가 임페라투르의 권한이라는 말인가? 왜? 하지만 수호씨는 여기에 없잖아. 분리와 공간의 권한. 티르바인이 만들어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야. 다만 이번에는 네 성은 속에 봉인된 것뿐이고. 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진짜 성녀를 위해서겠죠. 이변이 없다면 이 검을 들고 소노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호신의 공명자, 즉 성녀니까요. 수호신이 자신의 고난을 공명자에게 남겨 명식으로 인해 이화한 자신을 돕게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이야? 이게 정말 임페라토르의 계획이라면 그자의 원래 계획은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의 안내가 관건이에요, 카르테시아. 하지만
전 당신을 믿어요. 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대관식이 열리던 날 흑조가 강림하던 때가 네? 하지만 당신이 말한 흑조는 못 봤어요. 저도 방금 기억난 거예요. 그게 너희가 본 내용들이라는 거지? 칸타렐라도 봤나요? 아니, 난 모호하게 쪼개진 장면들만 봤어. 소노라의 다른 곳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어두워서 바로 움직이기는 어렵겠어. 날이 밝은 뒤에 계속 가보자. 그럼 나도 먼저 들어가서 쉴게. 추워 죽겠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던 두 세력 중 하나가 피살리아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세력의 맹주였지.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 그 투쟁에서 패배한 후 연맹은 해산당했고 피살리아도 점점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사라지게 됐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보이는 신앙을 바꾼 거군요. 아니, 피살리아가 체면을 버리고 치욕을 참는 이유는 따로 있어. 사실 티르바이는 초대 수좌 나폴리 2세가 피살리아 가문에 전달한 검이야. 전투가 끝나고 나폴리 2세는 그 당시 가주와 밀담을 나눈 적 있어. 그때 수좌는 솔리에 관한 진실을 말했지. 흑조를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수좌의 눈에 비친 건 성소가 아니라 캄캄한 전쟁터였어. 하늘의 소리는 신의 계시가 아니라 명식이 꼭두각시를 유인해 포획하려는 속삭임이었지. 레비아탄은 신앙을 이용해 정신오염을 퍼뜨리는 명식이었고 소리를 대신 전파해줄 꼭두각시가 필요했어. 수호신은 명식의 음모를 알아챘고 첫 번째 흑조는 레비아탄이 수호신과 라군나를 대상으로 일으킨 수학이었어. 그리고 흑조에 의해 절망에 빠진 라군나를 구하기 위해 수호신은 자신의 힘을 분리해 초대 수좌에게 맡겼지. 수좌는 그중 일부를 이용해 에코에게 힘을 부여해서 잔상을 물리쳤고 흑조를 정화했어. 그게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 속 등불이 방출한 힘인 거군요. 나머지 힘은 티르바인 속에 있고 그때 명식은 수호신의 힘이 온전하지 않은 틈을 타서 수호신의 몸을 침식하고 동화시켰어. 그렇게 수호신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야. 당신의 말대로라면 초대 수자는 잘못된 대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전에 언급한 정신오염 때문인가요? 명식과 수호신의 전장에 뛰어드는 동안 수좌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정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
수호신의 빛 일부만으로는 정신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었고 명식의 의지 때문에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저질렀지. 최후의 밀담에서 수자는 피살리아의 선조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줬고 자유로워지길 바랬어. 그래서 그렇게 일찍이... 당시 피살리아는 수도회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귀순하는 척하고 비밀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 거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카르테시아한테 유달리 엄격하게 구시는 것 같던데요. 기록된 비밀을 알게 되기 전부터 멀리서나마 몇 번 본 적이 있거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들은 적도 있고. 그런 만큼 나도 그 사람이 인간의 편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만 그게 단순히 날 이끄는 속삭임이 아닌 내 진실한 생각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성녀의 시련. 의지가 가장 확고한 후보자를 선택해 티르바인과 공명하게 한다. 시시한 시험일 뿐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시도했는데도 기껏 얻은 답은 성녀는 이미 죽었다는 게 고작이었으니. 이 얘기는 그만하는 게 좋겠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좋아. 그리고 나도 이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 전에 봤던 곳들을 찾아가 보려는 건가요? 하지만 혼자선... 단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맞다. 이거 받아. 왜? 뭐라도 넣었을까 무서워? 아니면 나랑 같이 먹고 싶다든가? 그냥 가주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신기해서요. 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음식은 늘 수작 부리기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건 전부 알려드릴게요. 천국이랄까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아픔도 굶주림도 고민도 무료함도 없는 곳, 지칠 줄 모르는 사절들이 영혼의 창가를 부르는 곳. 이게 바로 흑조예요. 말 그대로의 의미로는 말이죠. 처음 흑조는 그것이 닿는 영역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생명체는 거기에 동화되어 앞장서서 장애물을 없애나가죠. 동화된 생명체들에게는 입과 혀가 생겨나 밤낮으로 창가를 부르게 돼요. 그들에게 귀와 눈은 필요 없어요. 그들이 퍼뜨리고자 하는 건 맹목적인 어리석음이니까. 불신자들조차도 그 창가를 듣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레비아탄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돼요. 이미 속아 넘어간 신도들은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정신이 완전히 타락하면 이들은 잠 못 이루는 여정 속에서 창가를 부르며 흑조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가 돼요. 모든 신도들이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철저히 동화된 지역은 검은 구름에 이끌려 순례를 시작하고 그 다음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이게 바로 흑조의 종착점, 순회의 천국이에요. 그게 당신이 흑조와 접촉한 후에 본 미래인가요? 맞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건 전부 알려드릴게요. 아비놀륨은 소노라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바다 위에 섬에 건설된 아카데미로 교육 말고도 용의 형태를 한 에코를 기르기 위한 곳이기도 했죠. 아비놀륨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쳤나요? 수도에 관한 것들이 기록된 전적이나 지리, 역사, 전투기술 같은 것들이요. 평범한 학교 같은 곳은 아니었나 보네요. 아카데미는 공명자들에게만 개방된 곳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교리에서 말하는 구원도 무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건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권의 검 호그니스, 그리고 인권의 검 아우티르 말이죠. 호그니스에 관한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아우티르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검이었어요. 하지만 왜 제 검이 봉인을 푸는 열쇠 중 하나가 된 걸까요? 그 검을 찾게 되면 답을 알게 될지도 모르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건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일찍 쉬세요. 내일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 시퍼런 공 때문에 좀 비좁긴 하지만 괜찮아. 맞다! 이 주파수에 대해서 새로 알아낸 게 있어. 이건 단순한 주파수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커다란 것의 일부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씹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랬지. 아직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단순한 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 말고는 딱히 쓸모가 없네. 나머지 두 석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야. 잘 지켜봐줘. 물론이지. 걱정 말라고. 조용히 출발하고 싶었는데 저 녀석들 때문에 쉽지는 않네. 그래도 이왕 온 거 아침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뭐. 점점 많아지는데. 저도 도울게요. 신경 속으로 숨 막히지? 숨겨진 위험.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칸타렐라도 수호신 때문에 온 거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따로 움직이는 거죠? 어제 본 것 중에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어쩌면 수호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곤돌라는 두 사람만 탈 수 있잖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정말 혼자서 행동하려고요? 정 걱정되면 네 성과를 빨리 보여주는 게 어때? 티르바이는 내가 가져가도 될까? 괜찮긴 하지만 이미 힘을 잃었어요.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통신 연락처를 교환하죠. 그럼 도움이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할 수 있으니까. 다음엔 더 좋은 분위기일 때 제안해주면 고맙겠어.
함께 싸울 수 있었다면. 너무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못 가겠네요. 수로 자체가 파괴됐어요. 거긴 원래 용의 모습을 한 용형 에코의 가든이었어요. 지금은 모두 잔상으로 변했겠지만. 호그니스는 아마 이 구역에 있을 거예요. 이곳은 원래 성직자들의 교리 수행을 시험하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옆에 보이는 비석에 뭔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요? 시험 내용은 기억 안 나세요? 전 성녀의 신분이라 시험 면제를 받아서요. 3대 교리 중에 하나인 연결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제 기억대로라면 이 조각들 원래는 이런 배열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이것들을 옮길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해보죠. 마침 수로도 맞춰야 되니까요. 수로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검을 찾아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거리라면 캐루브를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인도해 볼게요.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요. 네. 저기요, 저건 다른 곳에 있던 거예요. 앞쪽에 중력 전환기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가서 작동해 볼게요. 꽉 잡아요, 카르테시아. 네? 네. 바로 앞에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캐루브를 조각상 맨 위로 보내주세요.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정말 될 줄은 몰랐어요. 기관을 찾는 것보단 빠르니까요. 말씀하셨던 용이 이건가요? 네, 무슨 문제 있나요? 전에 만났던 건 더 컸거든요. 전에 만났던 거요? 게르히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타고 다니던 룸이었어요. 호그니스예요. 아까 부서진 벽 뒷면에 중력 전환기가 있었는데 우선 중력 방향부터 바꿔보죠. 이 울림의 불씨를 이용하면 왼쪽에 있는 가시덤불을 태울 수 있을 거예요. 과거가 남겨진 증표. 이제 놓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등이 포근해. 괜찮아요. 뜻밖의 발견이네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석좌에 단단히 박혀 있네요. 수로가 아직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곳도 가보죠. 전에 봤던 거랑 같은 조각상이네요.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네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내게 맡겨줘. 빛에 이끌려 효과가 있었으면. 집중해. 빛과 함께 사라져라. 헛점이고 효과가 있었으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어디에 있을지. 저기 보이네요. 이 정도 높이는 캐르브한테도 무리일 것 같은데요?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네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번엔 저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방금 걸로 충분해요. 이곳의 중력에 제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셈 치죠. 네. 효과가 있었으면 레알이 울려 퍼져라! 헛점이군! 과거가 남겨진 증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카르티시아, 준비됐어요.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 내게 맡겨줘. 이제 끝낼 때가 왔어. 효과가 있었으면 집중해. 빛에 이끌려. 빛과 함께 사라져라.
이곳의 완전한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까맣게 잊을 뻔했어요. 조금 더 보고 갈까요? 괜찮아요.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죠. 호그니스의 상태를 확인해 보죠. 과거가 남겨진 증표. 이번엔 저한테 맡겨주세요. 함정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위험해지니까. 같이 하는 건 어때요? 하지만 둘이라면 함정이 있더라도 서로를 도울 수 있잖아요. 함정은 없는 것 같네요. 어때요? 서로를 믿는 기분은? 좋네요. 휘파람으로 파움을 불러보시겠어요? 이렇게요. 한번 해볼게요. 파움이 대답해주네요. 이제 가죠.